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포티파이드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즐기기에 정말 좋은 와인이죠. 다른 와인들보다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네. 춥고 지친 몸을 녹이기에 이보다 더 좋은 와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포티파이드 와인이란 어떤 와인일까요? 포티파이드 와인의 이 포티파이드란 뜻은 네. 강화된이란 뜻이에요. 네. 결국 포티파이드 와인은 강화된 와인이란 말이죠. 뭐가 강화됐다는 건가요? 바로 주정입니다. 네. 영어로는 에틸 알코올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아무 알코올이나 와인에 넣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네. 보통 포도를 원료로 해서 만든 증류주인 브랜디를 넣어서 주정을 강화시켜요. 참고로 포도가 아닌 곡물을 증류해서 만든 대표적인 증류주가 소주, 보드카, 위스키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럼 포티파이드 와인을 강화할 때 우리가 아는 갈색의 브랜디 같은 걸 넣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마시는 헤네시라든지 네. 레미 마틴 같은 브랜디는 보통 3개 있는데 네. 그건 오랜 숙성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네. 포티파이드 와인에 첨가하는 브랜디는 숙성시키기 이전에 투명하고 순수한 타입이에요. 보통 주정의 도수는 77도 정도 수준이고요. 네. 근데 이건 조금씩 달라져요. 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포티파이드 와인인 마데이라 같은 경우에는 네. 96%의 매우 순수한 주정을 쓴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티파이드 와인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포트와 쉐리입니다. 네. 그 외에도 마르샬라, 마데이라, 네. 뱅두나뚜렐 등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포티파이드 와인은 단맛이 있냐, 없냐로 딱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단맛이 있고 없고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주정을 언제 첨가하느냐로 음. 나뉘어지는데요. 저희가 발효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 포도를 압착해서 얻은 포도즙이 와인이 되는 것인데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효모고요. 네네. 효모는 포도즙의 당분을 이제 먹어치우고 알코올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77%에 달하는 고농도의 브랜디를 발효 중간에 섞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알코올에서는 효모가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효가 당연히 멈추겠죠. 발효가 멈췄다는 건 효모가 미처 먹어치우지 못한 당분이 네. 와인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결국 주정을 발효 도중에 첨가하면 스위트한 포티파이드 와인이 되는 거고 네. 반대로 발효가 모두 끝난 다음에 주정을 첨가하면 드라이한 포티파이드 와인이 되는 거죠. 스위트한 포티파이드 와인의 대명사가 포트이고요. 네. 드라이한 포티파이드의 대명사가 쉐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와인을 그냥 마시지 않고 이렇게 주정을 첨가하게 됐을까요? 네. 아까 말씀을 드린 세계적인 포티파이드 와인들에 뭐가 있다고 했죠? 포트, 쉐리, 마데이라, 마르살라, 뱅두, 나뚜렐. 이 생산지들의 공통점이 바로 항구를 끼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와인을 수출할 때 배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와인을 담는 용기는 나무통으로 정해져 있었고요. 그런데 이곳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위치했단 말이죠. 네. 뱅두나뚜렐도 스페인과 매우 근접해 있어요. 네. 무슨 소리냐면 네. 당시 유럽 최대의 와인 소비 시장인 런던으로 와인을 네. 수출하려면 네. 매우 오랜 시간 배를 타고 바다 위에서 항해를 했다는 거죠. 그럼 조악한 나무통에 와인을 실어서 긴 항해를 했다면 네. 런던에 도착하고 나면 다 변질이 되었었겠는데.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와인에 브랜드를 살짝 섞어봤는데 와인이 변질되는 것을 늦춰주기도 하고 네. 또 영국 소비자들이 그 맛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더 많은 양의 브랜드를 섞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알았으니까 이제 세계적인 포티파이드 와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나눠볼 포티파이드 와인들이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포트 와인만 다룰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2부, 3부까지 나눠서 다룰 것 같습니다. 우선 포트 와인.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포티파이드 와인이자 네. 세계적인 포티파이드 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주정을 발효 중간에 첨가하는 대표적인 스타일이에요. 네. 대부분의 포트 와인이 단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대개 17에서 20도 정도 되고요. 그러면 포트 와인은 어떤 품종으로 만드나요? 포트 와인을 만들 때는 30여 종이 넘는 포르투갈 토착 품종을 쓸 수가 있는데 네. 요즘에는 대부분의 포도밭에서 네. 또우리갈 프란세사, 네. 또우리갈 나시오날, 네. 틴타우리즈, 네.
틴타 바오카 이렇게 4가지 품종에 집중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품종인 뚜우리랑 나시오라는 네. 와인의 강렬함과 블랙베리 풍미를 제공하고 네. 뚜우리가 프론세사는 우아한 향과 다채로움을 준다고 해요. 네. 그리고 틴타 호리즈는 와인의 구조감을 주고 틴타 바오카 같은 경우에는 당도와 부드러움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각각의 악기들이 자신들의 소리를 내면서 조화롭게 음악을 만들어내는 네. 오케스트라 같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죠. 이 포도들은 현재 도우르밸리라는 곳에서 재배가 되죠. 네, 맞아요. 도우르밸리의 포도밭은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가파른 게다시 포도밭과 그 네. 사이를 꿰뚫고 지나가는 강의 모습이 정말 절경이었어요. 여기서 재배된 포도는 발효와 양조를 거쳐서 포트항으로 이동해서 숙성을 진행합니다. 사실 이제 포트는 어떻게 숙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와인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크게 큰 오크통에서 숙성되는 포트, 작은 오크통에서 숙성되는 포트, 병에서 숙성되는 포트로 나뉘어져요. 큰 오크통에서 숙성되는 포트가 루비 포트, 리저브 포트, LBV예요. 루비 포트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네. 짧게 숙성을 하기 때문에 네. 과실량이 좋고 색이 루비처럼 밝은 빛을 띄어요. 그래서 루비 포트라고 합니다. 네. 살짝 차갑게 칠링해서 마시면 좋은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리저브 포트는 3에서 4년 정도 숙성을 시켜서 네. 색이 좀 더 진하고 향이 풍부한 편이죠. LBV 같은 경우는 네. 레이트 바틀드 빈티지의 약자예요. 네. 그래서 루비와 리저브 포트가 여러의 포트를 블렌딩해서 만드는 반면 네. LBV 같은 포트는 싱글 빈티지의 포트고요. 네. 숙성 기간은 4에서 6년 정도입니다. 음. 싱글 빈티지이기 때문에 레이블에 빈티지가 적히고 추가로 병숙성도 가능한 밸류 포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작은 오크통에서 숙성되는 포트는 뭐가 있을까요? 에이지드 토니 포트가 한 가지 종류예요. 네. 말 그대로 숙성된 호박색의 포트라는 뜻인데요. 오랜 숙성을 거쳐서 루비색이 호박색이 되는 거죠. 네. 종류는 10년, 20년, 30년, 40년 숙성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년 숙성이라고 해서 네. 그 내용물이 전부 20년 동안 숙성시킨 포트만 들어있진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어 10년 숙성 포트, 그 다음에 30년 숙성 포트가 각각 오크배럴에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이 두 포트는 10년 숙성 에이징 포트로 출시가 될 수도 있고 30년 숙성 에이징 포트로 출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리면 네. 평균값이 20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20년 숙성 에이지 포트로도 출시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 병에서 숙성되는 포트 와인은 뭐가 있나요? 빈티지 포트가 있습니다. 네. 포트 와인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포도 수확 후 2년 안에 병입을 하고 네. 셀러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병숙성을 거치는 네. 최고급 포트 와인이에요. 빈티지 포트는 당연하겠지만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포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심지어 100년까지도 숙성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시거든요. 빈티지 포트는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오랫동안 병에서 숙성이 되기 때문에요. 마시기 전에 디캔팅을 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제 빈티지 포트는 일반 와인처럼 오픈하면 최대한 빨리 마시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포트 와인은 달고 알코올 도수가 세기 때문에 네. 주로 식후에 많이 마셔요. 포트 와인과 어울리는 안주들은 치즈, 너트류, 디저트, 말린 과일 같은 것들인데요. 디저트로는 특히 초콜릿, 그리고 예외적으로 시가도 추천하고요. 그리고 보관을 할 때도 일반 코르크마개로 닫혀있는 빈티지 포트는 눕혀서 보관을 하고요. 그게 아닌 이제 T자 코르크인 경우에는 네. 눕히면 와인이 셀 수가 있으니까 네. 그냥 세워서 보관합니다. 네. 알코올이 세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거뜬히 버틸 수 있어요.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포트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T자형 코르크가 뭔지 좀 이제 이해를. 캡을 제거를 하고요. 제가 오픈을 할게요. 네. 호일만 제거하면 이렇게 손으로 쉽게 오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T자형 코르크죠. 그러니까 마시다 중간에 언제든지 꾹 박아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진한 와인의 색처럼 보이는데요. 네. 향에서는 말린 과일이랑 진동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이 다우사에 나오는 이 너바나 포트 같은 경우는 초콜릿과 가장 좋은 매칭을 보여주는 스타일로 특별하게 출시된 스타일이에요. 초콜릿 먹고 싶네요. 그러게요. 네.
제 느낌상 레드바틀 빈티지 포트의 느낌을 더 많이 닮아 있고 거기에 이제 다크한 초콜릿 향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초콜릿과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2부에서 쉐리 그리고 밴드 나트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